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 안전과 원자력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력법이 개정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원자력법이 변화가 됐는지 그런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한국검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현재 재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용접품질검사 엔지니어 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것도 우리 협회를 통해서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1987년도에 NDT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비파계를 해왔었고, 그 중에 제가 아마 방사선 동위원소 일반면허, RI죠. RI를 1993년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쯤 제가 취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이제 비파계사의 사업소에서 그 전부터 쭉 근무를 하였었는데, 이제 현장 사업소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서 또 비파계 검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후로는 비파계사 본사에 와서 본사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안전관리하고는 조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자력법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5년 전쯤 되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5년 전쯤에 이제 비파계 검사원이, 그러니까 RT를 하는 비파계 검사원이죠. 방사선을 다루는 RT 검사를 할 때 비파계 검사원이 과피폭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망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지만은 어쨌든 방사선의 영향이 상당히 주요하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비파계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3분 정도, 또 추후로 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만 3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 조사하던 중에 방사선 피폭의 영향이 크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큰 이슈화가 됐죠. 왜냐하면 비파계 검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작업을 하면서 피폭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물론 이제 방사선 기기를 잘못 다루었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피폭이나 사망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비파계 검사를 하면서 그 피폭이 과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아마 후진국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2000년대, 2010년도 넘어서 최근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후진국형 어떤 비파계 검사의 방사선 안전관리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방사선 규제의 문제점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방사선 규제가 좀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노출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방사선 안전법이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전 사고에 대해서 피폭 사고, 그러니까 방사선 피폭 사고지만 사망 사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개인, 만약에 그럼 그 사고가 났을 때 개인한테는 어떤 문제가 없었냐 했을 때 그 개인의 안전의식이 조금 많이 뒤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내가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방사선 안전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생각들이 강했으면은 조금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안전교육이 부실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파계 종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입사하고 나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8시간 또 매 월마다 이렇게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방사선 안전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런 교육들이 조금은 형식적이지 않았냐 해서 어떤 교육이 좀 부실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이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는 순서는 이게 뭐 중요해서 앞에 있고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냥 이런 원인이 있다는 순서지 이게 앞에 나온 건 중요하고 뒤에 나온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의 안전의식이 무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이해가 부족했다. 즉 방사선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항상 근처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방사선이 왜 위험하고 어떻게 장애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사선이 위험한데 어떻게 위험하냐, 그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을 것 같다 이런 추측이 듭니다. 그리고 방사선 또는 일반 산업 안전이든 모든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보호해야 되는 게 미흡했다. 우리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을 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그 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몸은 자기 스스로가 가장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파계는 특히 이제 신입사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방사선 작업인지 RT 작업인지 이런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쨌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또 원인을 짚어보면은요, 회사의 안전교육이 부실했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교육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회사 내에서 받는 교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좀 부실화됐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형식상 교육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조직에 보면은 검사하는 사람, 또 팀장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이제 뭐 경영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작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검사원이 뭔가 잘못돼 있다면은 팀장이 지적을 해서 올바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만약에 팀장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회사의 관리자가 다시 그걸 정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오게끔 해주고, 또는 팀장이 잘못됐으면 밑에 검사원이라도 팀장님 이거는 이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또는 경영자가 잘못하면 관리자가 이런 방식은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각각의 어떤 팀원 또는 관리자마다 이런 갭이 너무 크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원인도 있습니다. 또 가장 더 중요한 거로는 이제 매출 우선주의죠. 그래서 뭐 주식회사는 뭐 이익을 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회사라는 거는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라는 거는 매출을 올려야 되고, 그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조금 우리 검사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직원들이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매출이라는 거는 다시 또 디박교 얘기해 보면은 비파기 단가가 저단가이기 때문에 많이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파기의 현재 단가가 20년 전 단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 동안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자재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20년 전 단가를 비파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교육 시간을 현장에 투입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저단가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환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식도 있고 또 비파기 회사로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이 사회적인 환경, 우리 사회가 이런 사고가 나기까지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물론 아까 회사의 잘못도 있고 개인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사회적인 환경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게끔 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파기 검사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검사를 하고 그 제품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니면 1급인지 2급인지 검사 결과를 레포팅을 통해서 검사 성적서를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거에 대한 이제 그 영역 비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파기 검사가 3자 검사 기간이 되지 않고 의뢰하는 사람하고의 계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은 이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비파기 검사에 의뢰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이 검사 업체를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가격이 저렴하거나 검사 단가가, 아니면은 검사를 더 잘해주거나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악용되다 보면은 아주 저단가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거래업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 입맛대로 안 해주면 거래업체 바꿔서 또 A로 할 수가 있고, 또 A가 마음에 안 들면 B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검사 보고서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갑을 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어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또 중소기업 밑에 이렇게 하도를 받는 업체처럼 갑을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건 비단 비파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관한 문제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도 일시에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어떤 협력자 관계로 이렇게 변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도 속에서 갑을 관계, 그러니까 갑과 을의 힘의